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국어 담당입니다. 국어 담당한다고요. 제가 먼저 국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논술 원장님께서 논술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어 좀 수능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비고 1, 예비고 2, 예비고 3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고3만 이렇게 정 있으시면 앞에만 살짝만 좀 양해해주면 금방 저희가 앞에 설명해서 금방 하고 제가 수능 모습 따로 해드릴 겁니다. 고3 수능도 따로 해드릴 거고 뒤에 입시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냥 설명회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 1, 2학기 프로그램 고3 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죠. 올해 수능 분석을 하고요. 27학년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입시 결과, 그리고 대비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훨씬 더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사진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들어오더니 안 나갑니다. 좀 제 몸속에 들어오더니 살력이 안 나가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고요. 네, 저는 그냥 계속해서 분당에서 계속 오래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공무원 강의도 하고 있고요. 약술 논술, 저희 원장님들 인문 논술이고 저는 약술 논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이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논술 원장님들 다 전부 다 논술하시고 인문 논술 쪽 담당하시고요. 입시 컨설턴트 담당하시기 때문에 입시 전반에 대한 내용 아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희 얼굴 한 번도 오랫동안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시간표입니다. 보니 이게 예비고 1, 2학 3 그리고 인문 논술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봐주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주말에 일단 시간표를 깔아놨고 주중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고 1, 예비고 2, 예비고 3 시간표 그리고 인문 논술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 다 해먹습니다. 저 혼자 다 해먹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강의도 주간 테스트 클리닉도 교재도 제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책임하에 제가 좋습니다. 강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원이 많은 학원이 아닙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주말에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논술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원 8명이 될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 번씩 밀착으로 케어해서 그 다음에 최소 6회 이상 첨삭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밀착 강의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시작이 반이다 소구 예비고 1, 2 겨울학기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고3 어머님들은 잠시만 좀 참아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관리 이렇게 4단계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담당 감사하기 때문에 저랑 늘 상담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2차 관리, 그 다음에 학생 개별 성취도를 볼 겁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다 관리가 될 거고요. 4차 관리 재동정 여부는 거의 그럴 일은 없는데 3차 관리 끝에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잘 안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담 후에 재동정 여부가 아마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랑 어머니랑 아무리 푸시를 해도요. 받아들여야 공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단계 관리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성적표가 있을 겁니다. 내신 시험장이나 모의고사 통지표가 있을 거고요. 학부모님하고 학생과 학부모님 대면 상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차는 개별과제 선정할 겁니다. 개별과제 선정할 거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3학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3학년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제가 수시로 상담 전화 드릴 예정입니다. 과제 계속해서 검사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본 수업은 3시간이고 그 뒤에 질의응답 클리닉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계속 클리닉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 등원은 실질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와서 학원에서 과제를 하고 가거나 저랑 확인 더하던 확인만 가는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등록 여부를 상의해서 재등록 여부를 아마 결정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4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맥스가 4시간이 될 겁니다. 3시간 수업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주간 테스트 및 개별관리 점검이 있을 겁니다. 1시간 내외 정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 지도, 클리닉 시간 같은 것들은 별도로 아마 저희가 따로 3차 관리에 의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수업 과목은 문학, 독서, 문법, 학년에 따라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년은 문법이 빠질 수도 있고요. 문법이 들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들. 과제는 자체 교재가 있을 거고 주간 테스트 같은 거 점검해 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개별 과제
선정해 드릴 겁니다. 약점 부분만 핀셋으로 개별별로 선정해 드릴 겁니다. 1학년, 2학년은 3학년도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내신 대비입니다. 7주, 8주 정도 내신 대비 하게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5주가 될 수도 있고 6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짧은 학교들이 있었던 부분들. 수능 수업은 다 같이 반편성 하는데요.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반편성입니다. 단 고3은 별도로 학교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수능 특강이 일반적으로 내신 교재가 되고 있었고 고3 같은 경우는 1학기 정도까지만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 특별하게 내신 대비를 학교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고 1, 2 말씀드릴 거고요. 내신 대비 가면 주일에 3시간 수업입니다. 2시간 수업을 하고 수업 전에 1시간 추가 테스트 있을 겁니다. 전주 진도 내용 확인할 거고 문자 전송 결과에 따라 추가 문제 그리고 공부 후 저희 강의실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기간이 될 겁니다. 추가 지도는 학생과 협의 후에 우리가 국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교재입니다. 교재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교재에 있는 학생은 1학년 교재만 있습니다. 올림퍼스 외부 교재, 문법 교재, 모의고사 변형 교재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이 표지 하에서 전부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 제공이 될 거고 교재는 별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추가 교재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추가로 나가게 될 거고요. 얘는 학생관리입니다. 제가 업무폰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폰이 따로 있어서 전부 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동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는 저희 항상 수업을 내용 찍습니다. 찍고 난 다음에 보충으로 원하면 학생들 주는 부분. 두 번째는 질문 같은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렸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면 계속 질문이 갈 거고 뒤에는 과제 다 했는지 카톡으로 관리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톡으로 전체가 다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 업무폰에는 딱 요 학생들 용만 딱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최근 내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1월 달이었었죠. 최근에 내신 대비해서 했을 때 관리 그리고 질문 이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1, 2, 3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서 학생 전용 카톡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1이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대부분 지금 고3 어머님들이었기 때문에 고1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수능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나왔죠. 어제 나왔던 상황이었고 되게 불수능이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퐁당퐁당이니까 2027학년도 또 어떻게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상도 그렇게 불수능 예상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저도 재수반에 나가고 이렇게 보지만 대다수가 그 평이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6월도 9월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글쎄요 난이도도 좀 실패한 부분이 있었죠. 특히 다른 타 과목은 영어 더 심했던 부분이었고요. 국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게 변화된 유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6월, 3월, 6월, 9월 스타일과 조금은 달랐어요.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미처 쓰지 못했던 부분들, 그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짝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쵸? 올해는 이랬었습니다. 방문들이 뛰었었고 역대급 연수생이 더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현역도 연수도 다 늘었습니다. 근데 내년이 있죠? 내년은 아마 현역이 46만, 5, 6만 명 예상하는데 올해 황금 데이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려올 애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체제 수능의 마지막입니다. 선택 과목이 있는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다시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선택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엄매 혹은 화작 선택이었는데 한 해로 내려가면 올해 애들이 2027학년도가 아니라 28학년도부터는 엄매도 화작도 모두 갖다 수용해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N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엄매 선택한 이미 마음이 결정한 학생들은 화작을 거의 안 봤을 거고요. 화작 선택한 학생들은 엄매 자체는 아예 1학년 이후에는 안 봤을 겁니다. 엄매는 문법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올해가 그 체제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렇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나의 산 게임 더 하게 되면 그 부담감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 자체, 시험 자체가 유형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 1학년 애들, 예비 고2 올라간 애들이 모의고사 시험 체제가 독서 체제가 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독서는 순수한 독서였는데 지금 1학년 애들 모의고사 분석해보면 장문과 독서가 결합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된다면 조금은 더 적응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들은 올해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올해 내에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살짝 불리한 부분이 되겠죠. 불리한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형 자체가 과외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부할 양이 더 많아지겠죠. 하지 않아도 될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수행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현역들이 되게 현역 이제 고3이 되겠죠. 예비 고3 학생들이 되게 힘겨운 입시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난이도도 변화의 경향에서 둘 다 높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웃으면 지문과 문항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기출 유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응력이 더 힘들어진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쨌든 틀에 맞춰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하죠. 속칭 흔히 말하는 그렇습니다. 인강 혹은 일타 강사 수업 듣게 되면 기존의 유형에 따라서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뭘 주려고 하는 거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수험체 바뀝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 유형이 좀 바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조금씩 유형이 바뀌었던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응이 안 됐던 학생들이 조금 더 시간 관리에 애를 먹었습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예전에는 제시문이 있었으면 제시문의 양과 문제의 양이 좀 비례했었는데 올해 시험은 제시문의 양보다 문제의 양이 적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분석해야 될 양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경향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시간에 쫓기면 아시다시피 아는 문제 유형도 쉽게 풀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까다롭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표준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되게 불수능이었다는 게 지문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지문은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문을 보시게 되면 고전 시가도 북새곡이라고 별로 어렵지 않은 가사, 입에 수능 특강인 가사를 대부분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의 그림 같은 것도 시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유형 자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좋습니다. 이게 먼저 넘기시면 여기에 자세히 나오실 건데 프린트 보시게 되면 가나 지문 같은 복합 지문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원래 복합 지문 인문예술 지문입니다. 인문 지문이 복합 지문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사회 6월과 수능에서 사회법 지문을 출제했었고 되게 특이한 게 3년째 경제 지문의 수능이 안 나왔으면 되게 이례적입니다. 올해 대다수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작년, 재작년에 경제 지문이 없어서 경제가 3년 동안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드물다라고 했었는데 올해 경제 지문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지문은 되게 이례적으로 3년 연속 경제 지문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법 지문 위주로 나와서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2028년 다시 한번 예상 2학년도에는 글쎄요 또 같은 말이 반복될지 모르지만 4년 연속 경제가 안 나오기 힘들 거라는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역시 경제 지문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긴 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 지문에 되게 익숙해졌어요. 즉 복합 지문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인문 지문에 되게 익숙해졌던 주제 통합 문제에서 유형이 바뀐 거죠. 6월에 살짝 사회 지문으로 가나 복합 지문이었다가 주제 통합 지문이었다가 이제 수능에서도 사회 법 지문을 출제했었던 부분입니다. 9월은 다시 인문으로 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응력 이게 무슨 얘기냐? 사회 법 지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친숙한 개념들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마 어쩌면 어머님들이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담보물 이런 지문에 대한 건 저희는 사회적 경험 때문에 훨씬 더 쉬울 수 있겠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경제 이런 쪽은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법지문 쪽에 대한 예상은 되게 드물게 했기 때문에 법지문 쪽이 굉장히 까다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문이 복합적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 소요가 되게 많이 걸렸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형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내년 2027학년도에도 이 유형처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될 거고요. 이 내용은 6월에 나왔던 유형이 되고 있었는데 되게 까다로운 유형이었습니다. 2021년도 수능에 한 번 출제되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5년차 전에 나왔었던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3개년 분석하라고 했었는데 새 유형이 6월에 다시 등장했었죠. 이걸 제시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내년 수능에서도 그동안 안 나왔던 훨씬 이전의 유형들
까다롭던 유형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3개년 정도의 유형을 분석하다 보면 그전 유형을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 그러면 이제 27학년 학생들은 조금 길게, 그러니까 기출 유형 분석을 조금 폭넓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체제가 지금 3년 정도, 3년, 4년 차 유지됐기 때문에 선택 과목 있었을 때 체제에 대한 기출을 공부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세대이긴 합니다만 좀 더 폭넓게 기출 유형을 분석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 나오던 유형이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빈칸 채우기 유형이죠. 사실은 이글을 됐죠. 참고할 때 기억가야 될 이 빈칸 채우기는 거의 없었던 유형입니다. 최근엔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21학년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했다는 건 올해 수능, 그러니까 또 돌아올 내년에 2027학년도에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도 물론 이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빈칸 채우기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들, 이 유형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 내용도 제시문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넣는 부분이지만 이 유형 자체를 최근 3개년, 4개년에서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 유형에는 대비는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유형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넓게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안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올해 6월에 한번 살짝 등장했다는 건 내년부터 또 나올 거야 라는 예고표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유형들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됩니다. 이 유형들 좀 봐주셔야 될 거고요. 네, 지문의 구성에서 지문의 수가 증가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다 묶였던 부분이어서 지문의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석해야 될 내용이 늘었습니다. 분석해야 될 내용이 늘었다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 때문에 고생했던 학생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대부분 다 간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3학년을 가게 되면 학교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는데 속칭 인강이나 아니면 고3 전담 강사님들 보시게 되면 수능 특강 진도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체 교재로 기출 유형 분석해서 맞춰가자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수능에는 말씀드리지만 EBS 수능 특강에서 당연히 연계 지문은 당연히 나왔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EBS 수능 특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수능 완성에 기초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문 수가 들었다는 건 기출 유형을 보는 게 아니라 제시문의 분석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에 대한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저도 연습도 하고요. 외부에 나가서 대수관도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외로 간과해요. 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게 간과합니다. 스킬적인 면만 일단 계속해서 익히려고 해요.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제시문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스킬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고생을 했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강을 듣던 유형을 보면 다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0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해주셔야 될 거고요. 학교 수업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200 수능 특강 수업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 그 시간에 잘 안 듣죠. 그리고 뭐 하고 있었냐면 다른 공부를 합니다. 유형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물론 EBS 수능 특강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에서 주요 내용이라고 찝어주시는 내용들 1학기까지는 성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오히려 학교 수업만이라도 수능 특강 성실하게 들었던 학생이 어쩌면 또 올해 수능에서 또 유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 분석, 인강 다 챙겨두면 좋습니다만 EBS 같은 경우에는 EBS I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수업을 해주죠. 틈틈이 수능 특강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제시문 분석도 필요합니다. 제시문의 분석에 대한 이해들, 그러니까 스킬적인 면, 기술적인 면만 이해하다 보면 이번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던 것들이 됩니다. 그렇죠? 평가연력 시험은 어쨌든 난이도보다는 변수 창출에 있었던 부분들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주시게 되면 저희가 하나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만 하나 빠졌던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하나 다 아마
이시영의 그리움 같은 작품 하나 이제 빠졌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마 편집하면서 빠졌던 부분이었는데 현대시 해석하는 문제 있었습니다. 현대시 해석하는 문제 학생들이 굉장히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좀 이따가 추가로 별도로 한 번 더 드릴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항수 되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 좀 봐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변수 됐었죠. 점 변화, 유형 변화 같은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이라고 얘기하는 게 단어 문장 단위 이해력입니다. 이거 독서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최근에 학생들 단어에 대한 어휘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의 이해가 좀 부족하면 계속 읽고 또 읽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어휘력 향상 되게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지문의 종류와 문항이 유형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문에 따라 읽는 방법은 다릅니다. 인문 지문 다르고 사회 지문 다르고 과학 지문 다르고 기술 지문 다릅니다. 유형에 맞는 읽기와 뿌리 방향성 일단 가장 원론적인 얘기가 되긴 합니다. 저희가 80분입니다. 80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80분에 풀 것인가에 대한 집중력들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뒤쪽으로 와서 써놓은 뒤쪽인데 뒤에 봐주시면 이 유형입니다. 23번 문제였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유형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2번 정답이 있습니다. 어머님 살짝 31분만 드리면 한번 한번 이거 둘 중에 하나 답입니다. 둘 중에 하나 답인데 이런 유형입니다. 혹시 보이시면 한 번쯤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시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래 걸리죠, 어머니. 오래 걸립니다. 얘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외적 증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기제 시험이었고 늘 3점짜리 문제고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유형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됩니다만 밑에 3번, 4번, 5번 있으면 더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더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보기 대부분 학생들이 이 유형이 되게 약합니다. 되게 약한데 올해 이 부분도 생각보다 문학에 약했던 학생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던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시문에 대한 분석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그 전에 보실 게 이제 일단 보기 참고죠. 보기 참고의 문제는 보기 내용의 선택지 내용하고 일치하고 있었고 제시문과 일치되었어야 되는데 예전 보기 문제는 보기와 선택지만 봐도 고를 수 있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시문까지 다 봐주셔야 될 부분들. 일단 가에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했답니다. 그럼 즉 밤이 부정이 맞습니다.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런 소망 소금을 뿌리고 있었죠.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 즉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럼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해석 보셔야겠죠.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두고 온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죠. 빛나는 때를 위해서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죠.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왜 우리인지를 보셔야 돼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저녁을 떠들고 있죠. 이 떠들고 있다는 것은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죠. 그럼 보기 내용 같아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더니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는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죠. 이렇게 됐을 때 보셔야 됩니다. 밤이 부정이라는 건 알아요. 이미 어디서 봤어요? 보기에서 봤어요. 근데 등불 하나 켜더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화자가 등불 하나 켜더니를 찾고 있어요. 밝음이니까요. 그럼 당연히 등불 하나 켜더니는 긍정적 인물이에요. 화자가 지향하는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등불 뒤에 속삭여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여기저기 찾고 있었으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경우에는 찾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건 이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긍정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밤을 부정이죠? 근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밤을 지키죠. 얘가 가장 매력적인 오답의 힌트가 됩니다. 밤이 부정일 때 밤을 지킨다고 얘기한다면 부정을 지킨다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부정이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실제 답은 1번이에요. 사방을 둘러봐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닌다는 거, 밤을 지키는 이를 부정으로 봤다는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뒤에 밤을 지키는 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내가 찾고 있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찾고 있는 소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는 긍정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화자가 지향, 찾고 있는 인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유형에 대한 것들은 근데 그전에는 밤이면 그냥 계속해서 부정이었어요. 밤은 그냥 부정이었어요. 근데 착각하기 쉬운 게 밤을 지킨다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착각을 했었어요. 밤은 부정인 걸 아는데 부정을 지킨다는 건 부정을 유지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부정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1번을 답을 안 고른 학생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조금씩 변화. 그전에는 밤을 지킨다는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뒤였어요.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나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떠돌고 있다는 건 여기 있었어요.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찾아다니면서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둔 이를 보이지 않네? 그럼 나는 등불 하나 켜둔 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등불, 내가 찾아다니는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네? 그럼 나는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는 긍정이에요. 그러면 1번은 부정으로 봤죠.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다니는 것이 아니라 밤을 지키는 이를 찾아다니는 거였었어요. 이러면서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이유가 조금 다른 스타일이라는 건 살짝 달랐던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밤이 부정이라는 인식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죠. 뭘 보셔야 돼요? 조금 더 확장돼서 화자가 지향하는 것인가 지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밤은 부정 이렇게만 외우고 있었다면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현실에 조금 바뀌는 유형 중에 하나 같아요. 예전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밤을 지킨다는 표현의 시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밤은 그냥 부정이었었어요. 이렇게 되고 있었고 밤은 이겨내는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유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주죠. 소금은 당연히 긍정이었어요. 왜? 소금을 뿌리면 찾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두고 온 것들이 되사나 날 미래를 기다리면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죠. 마지막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뿌린 소금들이 반짝반짝 별빛이어야 늘 별빛은 긍정이에요. 환하게 비춰주죠. 밝음이에요.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긍정적 색이 올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이 유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은 기존에 있던 고정된 사고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함정을 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좀 더 폭넓게 사고했던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조금은 더 쉽게 다볼 수 있었겠지만 중위권 학생들한테 아니면 기존에 대한 분석력 없이 스킬만 배웠던 학생들에는 밤은 그냥 부정이었고 밤을 지키는 건 그냥 부정이었어요. 밤을 지키는 사람이었었으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주어지는 그러니까 받아먹는 분석이 아니라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느끼는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먹는 분석에 대해 익숙한 학생들은 상위권으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3등급 이상 맞기, 2, 3등급 맞기, 1등급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받아먹는 해석 제시문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 1등급으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받아먹는 거 한계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도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 그리고 기출은 사실은 기출하는 이유는 기출의 작품이 다시 나올 일은 없어요. 기출은 유형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고전 3문의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내용의 문제예요. 그 내용의 문제는 대부분 뭐가 될 거냐면 고전 인물 속 대화 속에서 추론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내가 내용의 문제 보려면 대화를 유심히 살펴서 추론해야겠구나 라는 걸 보는 게 기출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제시문의 양이 많아졌죠? 그럼 제시는 분석할 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제시문 분석 연습이 되게 필요합니다. 올 겨울부터 제시문 연습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일 거고 1월에 수능 특강 그때 바로 나올 겁니다. 1월 중순쯤에 바로 나올 거예요. 1월 10일 전후로 해서 아마 10일, 15일에 나올 건데 나오면 올해 거부터 일단 분석하실 거고요. 아니면 작년 거로 좋으니까 갖다 놓고 분석하는 연습. 내가 긍정, 부정을 알고 있느냐. 이미 기존에 분석한 스킬을 배웠어요. 한두 개 정도. 아니면 그것도 내가 지난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 기출 보시면서도 기출에 대한 분석하는 연습, 스스로 써보는 연습 되게 필요합니다. 너무 익숙해진 게 뭐냐면 주어지는 해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게 나중에 약점으로 돌아와요. 이게 비슷합니다. 모든 언어가 비슷한데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해서 끊어보고 분석하는 연습은 필요합니다. 본인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던 제도, 그러니까 좀 변별력 주는 제도 좀 바뀌었다는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좀 인식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쯤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던 분이고 생각보다 문제 접근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해석도 여기 해석도 여기 해석도 이 삼위일체 예전과 좀 다르게 한 단계가 더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렇게만 가도 이렇게만 가도 쉽게 동작이 나와도 이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서 봐야 될 내용이 많아졌어요.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내용이고 그동안에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안 되던 학생들이 되게 불리해지는 시험이 점점 되고 있죠. 제 시험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양도 많아지고 생각해야 될 게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올 겨울에도 기출 같은 거 보시고 올해 것들 풀어보면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쨌든 80분 내에 45문제 풀기로 약속되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셔야 되겠죠. 올해 역대급으로 국어 만점자가 적었죠. 250명 내외밖에 안 되니까요. 저희 고3 커리큘럼을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 평가 기출 분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유형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좀 더 폭넓게 볼 겁니다. 그 전부까지 폭넓게 볼 거고요. 1학기 6월까지는 수능 EBS 분석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EBS를 통해서 평가식의 풀이법 내려놔야 됩니다.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기본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실 거고 6월 이후에는 이제 다시 맞게끔 80분 시간 내에 돌면서 파일을 통해서 실전 훈련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 커리큘럼이 되고 있었던 분들 이 내용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이제 하고 내가 겨울방학 때 뭐라고 3학년 때 뭐라고 1학기 때 뭐라고 하셔야 됩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국어는 저 멀리 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3학년 딱 시작하자마자부터 자신이 수학에 대한 학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수학에 대한 부족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국어는 넌 잠깐만 대기 중 이렇게 됩니다. 그건 잠깐 있다가 하다 보면 작년에 영어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스타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인문논술이든 수리논술을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럼 그걸 다시 꺼내려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또 갑니다. 이러다가 6월에 국어 안 나옵니다. 어라? 안 나왔는데 그걸 끄집어내다 보면 탐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탐구해야지 하면 이제 탐구한테 밀립니다. 잠깐 대기 그리고 정신 차리고 9월입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다 보면 그쵸, 수시 입시 시작되죠. 그럼 국어는 언제 꺼낼 것이냐? 결국 못 보내요. 하긴 하는데 그게 끄적끄적은 되게 잠깐 보긴 하는데요. 오랜 기간 못 만나요. 자꾸 미뤄요. 마지막 기회가 어쩌면 내년 3월까지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2달 넘게는 국어랑 길게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면 3학년 가면 후회합니다. 이건 매해 하는 얘기인데요. 매해 후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은 또 생각합니다. 다음이니까 수학해야지 뭐야지 아니요. 지금 일단 국어 꺼내주셔야 됩니다. 국어 꺼내야 3학년 올라가고 3월 이후에 국어 미뤄도 살짝 대기 중에 있을 겁니다. 물 듬뿍, 영양분 듬뿍 줘야 대기하죠. 지금 안 주고 대기하면 고사됩니다. 국어는 그렇죠. 어쨌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죠. 어쨌든 뭐 반통형물이라는 아이돌의 숲을 보면 장모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 보고 자란다고 똑같습니다. 각 과목은 학생의 눈과 손길에 따라 성적은 올라갑니다. 이 겨울방학이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그 뒤에는 기초를 다져놓으면 살짝 꺼내서 그리고 학생 대부분 다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봅니다. 그 시간만큼 충실하게 해주면 영양분 충분히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과 연계돼야 됩니다. 올 겨울방학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어에 대한 신경을 좀 집중적으로 그동안 사실 영수에 치였기 때문에 국어를 그동안 1, 2학년 때도 국어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다듬거나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어에 대한 신경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국어가 나중에 속성입니다. 속성이 분명히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방학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EBS 특강 수능 수업 잘 듣고요. 그럼 6월까지는 그 내용 공부하시면서 기초 닦고요. 6월 이후에 6월 모평 이후에는 80분 체제, 실전 체제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뒤에는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전에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수업 교과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내신과 수능, 내신 같은 경우는 1, 2학년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신은 범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력 향상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지만 맞아요. 독해력 평가원 기준에 근거. 근데 이제 평가원 기준이 바뀌었다고 살짝 바뀌었다고요. 올해 수능에서 바뀌었죠. 어쨌든 평가원 기준은 수능까지 포함되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평가원 기준에 어떻게 볼 것인가 되게 겨울방학 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부분은 평가원 기준의 영역별 읽기 문제풀이 방법 말씀드렸죠. 좀 바뀐 유형들 보셔야 되겠고요. 출제자의 의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과 학생들이 제일 애먹는 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도대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객관화하실 좀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보는 건 객관화해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문학이라는 과목은 수능에 어울리는 과목이 아니에요. 감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진단요법 봐도 누구는 되게 슬프지만 누구는 뭐 감옥 가는 거지 쿨한 사람도 있다고 뭐 왜 울어? 근데 그거를 객관화해 놓는 게 뭐냐면 아까처럼 외적 증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적 증거 문제가 결국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주고 출제자는 이런 의도로 이 작품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학생 특히 이과 학생들 중에서는 뭐냐면 나만의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까 같은 3번 문제가 돼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좀 볼 연습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연습, 객관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대해도 겨울에 좀 필요하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부분이겠지만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저 기존의 기출에 맞는 내용을 얼마나 올 겨울방학 때 충분히 그리고 3월 이후에는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할 부분에는 각자 다 스케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시문의 분석 연습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분 되게 많고 주어지는 제시문이 아니라 찾아가는 제시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반드시 겨울 때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단 내신하고 수능 분석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잠시 후에 논술 내려오셔서 논술하고 입시 설명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곡국어 논술에서 입시하고 논술, 인문 논술을 맡고 있는 송원입니다. 지금은 고3 어머님들, 예비 고3 어머님들 중심이니까 안 그래도 요즘 계속 그 11월 30일 날 아주대를 끝으로 논술 끝으로 끝나고 계속해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요 시점에서 예비 고3 되는 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상담도 해보고 해도 대부분 어떻게 보면 너무 합리적이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서 자칫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완전 입시를 망치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돌다리도 두들기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끝나면 이 시점에서 마지막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가장 크게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과정을 놓고 볼 때 가장 크게 변화하는 시기가 요 12월 달에 하고 3월 달이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모든 학부모님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도 이틀 전에도 수원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데 예비 고3들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놓을 때 가장 큰 질문이 대부분 어머님들이 선생님 수시는 어떻게 하고 정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대부분 마음은 당연히 수시로 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시를 우리 아이가 1점대다 2점대다 포기하지 만약에 않는다면 수시를 3등급 때도 그렇고 4등급 때도 그렇고 수원외고 같은 경우 5등급 때도 그렇고 분당군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때도 그렇고 2등급 때도 그렇고 3등급 같은 경우도 수시 교과학의 종합에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이 교과하고 종합에 대해서 포기하는 시기가 보통 3월달, 6월달, 9월달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아예 기말고사를 보고 어떻게 보면 나는 수시 쪽은 아니다, 나는 정시파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우리 아이가 과연 수시를 할 수 있는지 요 판단을 하는 것인데 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냐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국어 2, 영어 2, 수학 2, 탐구 2 이렇게 나왔다. 올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올해 이렇게 나오면 얘가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이 학생이? 어머님들은? 어머님들 자녀들 지금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 본 표가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4,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 8이면 논술로 따지면 고대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 점수가 만약에 올해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 점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2면 어디를 갈 것 같니? 그러면 어머님들도 얘기할 때 어머님들 건대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도모. 요 정도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2를 찍어야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만약에 아이가 2를 맞았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완전히 올해는 연고대. 원래는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영어가 올해 같은 경우 3.2인가 3.3이 1등급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어하고 수학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국어 같은 경우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지만 국어 같은 경우도 뒤에 가서 요 설명을 빨리빨리 할게요. 어머니. 수능 국어 등급 컷을 보면 지금 나왔지만은 엄매가 지금 85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올해 수능이 가장 큰 망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1교시 국어에서 꼬였어요.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국어에서 꼬이니까 수학도 흔들거리고 영어도 흔들거리고 전체가 다 흔들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고3이면 국어 엄매를 선택할지 화작을 선택을 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의 학원들이 가면 다 엄매를 얘기를 해요. 엄매를. 왜 그러냐면 엄매는 가르칠 게 정확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화작은 가르칠 때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엄매는 딱 끝내주는 부분이 있다면 화작은 그렇지가 않고요. 왜냐면 화법과 작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매를 선택하다가 3월달, 6월달에 화작으로 돌아서는 비율이 거의 30-4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엄매를 갖고 갔다가 올해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 인문 논술을 하니까 애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 저 1교시부터 꼬여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인문 논술을 하고 있지만 진짜 올해 같은 최악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최저를 못 맞히는 비율이 거의 뭐 진짜 올해는 고대 같은 경우 우리 학원에서 한 8명 시험 보러 갔는데 1명 맞추고 7명이 탈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3합 7인데도 보통 7, 8명 보러 가면 서강대는 한 5, 6명은 보러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 6명 보러 가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4명이 합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강대도 2명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그럼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영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선생님 저는 최저를 맞출 때 반드시 영어로 맞힐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영어 1등급이 3%니까 당연히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한테 제가 뭐 어차피 1대1 상담을 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0월달, 11월달은 그 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니라 서울교육청이고 11월달은 경기도교육청이니까요. 어머니 거기 보면 정어표가 어머님들한테 다 나갔으니까 정어표를 보시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작이고요. 국어.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이니까 그거를 보고 아이가 뭘 잘했는지를 보고 될 수 있는 한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진짜 멘탈이 약하다면 우리 아이는 멘탈이 약해요. 그럼 무조건 엄매를 포기하시는 걸로. 괜히 엄매 때문에 아이들 그러니까 엄매는 85고 보통 보면 국어 같은 경우 화작은 91에서 92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요거는 생각 우리 아이는 최상권을 찍겠다. 표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아이들이 멘탈이 약하다면 특히 여학생들을 한번 꼬이면 진짜 이거 올해 같은 경우 뭐 여학생들이 망친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말 요 부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어머니. 올해 같은 경우 수능 수학 같은 경우도 좀 뭐 편점이 2점 정도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시험이 쉬웠다라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확률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거의 뭐 필로그램으로 나와갖고 거의 뭐 맞히는 비율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탐구, 한국사, 탐구 같은 걸 보면 이 탐구는요, 어머니, 탐구는 인문 논술을 할 때 사실 너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통합사회로 했다라고 그러니까 통합사회를 아이들이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뭔가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논술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세지, 한지 이렇게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꽤 한 10%. 세지하고 한지 선택하는 학생들은 안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지하고 한지를 선택을 하면 이게 다 해줘야 돼요. 생명도 해줘야 되고 사문도 해줘야 되고 시험은 보통 보면 생명에서 30%, 생명 윤사에서 40%, 그 다음에 사문에서 30%,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정법에서 한 20%, 그 다음에 경제를 선택하면 반드시 봐야 되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담을 할 때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 나온 거를 해서 좋은데 아이들이 뭐 세지 한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종합으로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계학과를 집어넣는다면 집어넣을 수 있는데 기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에서 뽑는 비율보다는 이과에서 뽑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탐구에서 정근적합도에서 세지하고 한지를 자기가 들었는데 만약에 자기가 만약 경영이나 뭐 딴 과를 가려고 한다 그럼 거의 안 뽑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세지 한지 하면 그냥 정시파로 가는 것이 그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아이가 통합사회 뭐 점수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은 좀 보강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고3 세지한지 선택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확실히 나중에 배경 지식이 딸리기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네. 정법은 어때요? 정법은 괜찮아요. 정법은 그 시험 문제가 나오는 데가 높은 대학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정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냥 아주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아주대는 2번이 정법 문제인데 정법이 선택하는 비율이 한 15%에서 20%거든요. 그런데 정법을 보통 선택을 하면 이 정법에서 특히 정치 파트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아주대 같은 경우는 딱 맞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확실히 윤사하고 생윤윤사 그다음에 사문에 비해서는 정법 비율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목 네 과목은 좀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사 탐구에서 생활과 윤리 45, 46,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 44 정도 나왔고요. 4분이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가 그냥 아이들한테 지금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탐구 50점 맞고 49점 맞고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쉽게 문제를 1, 2학년 때는 내는 거고요. 3학년 때는 이 과탐의 어떻게 보면 비율을 표점을 맞추기 위해서 과탐 쪽은 그 과탐 쪽은 좀 쉽게 내고 사탐 쪽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지금 아이들이 만약에 올해 우리 아이는 사탐을 선택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문제를 풀려보면 38, 37 정도 1등급 나오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수능형 1등급 3.2%가 3.3%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탐론 이거 하면 진짜 얘기할 게 엄청 많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수 테스트면 요즘 뭐 집사람이 아무래도 어저께 잘났는데 집사람도 학교에 있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부진 소식 안 오고 이부진 뭐야? 그랬더니 이부진 아들이
피부과 이과 학생인데 되게 수능에서 한 개 틀려갖고 뭐 집안이 잔치인데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이과 놈이. 근데 이 새끼가 뭐 경영학과를 가겠다. 사탐론이 올해 어머니 30% 육박한다라고 이과 애들이. 그건 왜 그러냐면 이과 애들이 사탐론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 사탐 과목 9가지 중에 한 과목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과 애들이 실질적으로 잘해요. 특히 이과 애들이 특히 경제 파트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경제 파트를 선택을 하면 경제 파트하고 연결되는 것이 연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서강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양대 인터칼리지, 그 다음에 건대, 자율정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거를 해갖고 이과 쪽에 2개, 그 다음에 문과 쪽에 이렇게. 만약에 윤사나 사문이나 뭐 생윤이나 이쪽을 하나 한 과목을 선택하면 아예 얘네들은 문과 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과 애들이 문과로 돌리는 것은 수리가 나오는 인문 논술 영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시로도 이제 표점이 그렇게 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탄만이 아마 내년에도 아니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도 더 심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과탐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너희들 그 사회탐구 배울 때 사회탐구에서 너희한테 그 쉽게 배웠던 데가 어디니? 그러면 사회탐구를 쪼개면 경제 파트, 지리 파트, 생명 파트, 사문 파트 이렇게 크게 나눠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찍어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엄청 어렵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통 보면 수지하고 분당에서 아이들 논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한 55명 해서 수능 잘 보는 아이들 한 5명에서 10명, 그 다음에 최저 안 되는 아이들 10명 정도가 떨어져 나와서 보통 35명 정도 제가 파이널을 진행하는데,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이제 2반 해갖고 전체적으로 파이널도 새로운 인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8명에서 10명 정도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8명에서 10명, 한 반에 8명에서 10명 오는데 8명에서 10명이 다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 최저가 안 되는데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최저가 안 되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면 뭐 내년에 재수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경험을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최저가 안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명 중에 한 작년 같은 경우는 36명 정도 들어왔고 36명 중에 작년에는 실적이 한 26명 정도 합격을 했거든요. 왜냐면 걔네들한테 딱 맞는 어떤 학교들을 뽑아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진짜 뭐 가슴 아픈 거는 시험 어땠니? 라고 하면 논술은 어머님들 아이가 가장 잘하는 대학 찾아주고 그 대학에 맞춰갖고 어느 정도만 해주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연대 이런 때는 어려워요. 이대 같은 경우도 여학생들이 심리, 그 다음에 심리 파트, 정시 파트, 그 다음에 철학 파트 이런 쪽이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 좀 어려워하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각각 특색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예 사문하고 생윤하고 윤사 선택을 안 했으면 성균관대는 안 보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딱딱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집인원 이런 거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보니까요. 전형기형 같은 경우는 교과 뭐 이것도 하고 전형의 변화 교과 이거 같은 경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종합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요, 어머니. 여기 보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학업 역량이 40%, 진로 역량이 40%, 공동체 역량이 20%, 그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 역량이 진로 역량이겠죠. 500%, 공동체 역량이 300%. 땅에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전체 그냥 우리가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400점 가장 높은데 이게 아이한테 맞는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를 만약에 고가 종합 보통 뭐 분당권이나 이런 데 수지권이나 뭐 이런 학생들
종합 외에는 없으니까요. 종합을 쓴다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가 경영을 쓴다라고 하는데 경제과목을 안 배웠다라고 하면 원서를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어머님들은 원서를 그걸 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법에 관련된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동국대 이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뭐 성균관대부터 이런 데는 거의 법에 대한 냄새만 나도 다 그냥 탈락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법에 대한 거를 이 아이는 반드시 기재를 하겠다라고 하면 동국대, 숭실대, 국민대 이런 데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법과대학이 어떻게 보면 개설되어 있는 데가 동국대, 가장 높은 대학으로는 동국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대학 외에는 법 같은 경우 냄새가 나면 얘네들이 다 나중에 로스쿨로 다 틀려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뽑아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로 역량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봐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머님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점 분당 아이들 같은 경우는 2점 초반대는 112 나오는 아이들 수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2.12도 어떻게 보면 요즘 가천대도 가갖고 종합으로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천대 뭐 어머님들이 만만하게 보는 단국대 이런 데도 우리가 분당권이지만 2.2 정도면 이런 데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0%는 합격을 하고 30%는 떨어졌는데 거의 그냥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공 자율 선택도 필요 없고 전공 자율 선택 전형 교과 전형 필요 없고 전공 자율 종합 전형도 우리 대도시권 논술 같은 경우 빨리빨리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위주 전형 뭐 이거 필요 없고 논술 위주 전형 증가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분당권이나 수지권이나 어차피 우리 아이가 대부분 보면 교과보다는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교과하고 수능하고 섞어서 쓰겠다라고 하면 2+4를 하던 4+1을 하던 이렇게 하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려고 하면 정확하게 타겟층을 형성하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탐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제가 수업을 하고 보통 6주 정도 유형편을 하면서 약 20개에 있는 학교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 학생이 어디에 맞는지 그리고 최저가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 아이가 뭐 선생님 저는 연구대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연구대는 안 돼요. 시간 내에. 그러니까 연대를 선택을 하면 다음 선택할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서강대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고대를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할 거는 한양대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선생님 그럼 성균관대는 아이들이 연대 쓰는 아이들의 거의 70~80%가 성대를 보겠대요. 근데 성대하고 어떻게 보면 연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게 여학생들은 연대를 쓰면 강력하게 이대를 추천해줘요. 여학생들. 왜냐하면 거의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연대하다가 갑자기 성균관대를 하면 문제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는 학교들을 쫙 해갖고 그 연결되는 학교에 아이 맞춰갖고 만약에 아이가 6월 모의고사 보고 딱 보면 뭐 3월 모의고사만 봐도 알죠. 왜냐하면 뭐 9월, 11월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고 그 다음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 나오면 요것이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내신 2학년 내신 산출표면 요즘은 다 33, 33이기 때문에 거의 교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아이들 9월, 10월에 본 모의고사 이거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체력이거든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하지 않으면 이제 떨어지느냐 요 부분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당히 하면 그 성적을 유지할 거고 아니 그 성적보다는 떨어진다는 게 맞고요. 수능은. 그러니까 죽어라고 해야지 지금의 성적 더 죽어라고 해야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뭐 논술 보는 데는 54군데 정도가 있고 논술 인문계열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요즘은 자연계열 학생들도 어마어마하게 논술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는 데는 종합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저 기준 나에게 맞는 논술 대학 이렇게 있는데 뭐 3개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진짜 이 최저 때문에 애들이 뭐 작년하고 인원은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최저를 못 맞춰갖고 하는 아이들이니까 진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작년에 어머님들이 분당권이나 수지권이나 어머님들이 다 저는 원래 재작년에는 딱 작년에 성적이 높았던 거는 상향 하나, 적정 보통 4개, 하향 하나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적정이라는 건 육모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내가 최저를 맞추는. 근데 분당권 같은 경우에는 상향 3개, 적정 보통 3개 하고 하향은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다 좀 하향 좀 씁시다 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그런 건 우리 아이가 선생님 그러면 재수 시킬래요. 권동공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하고를 맞춰야 되는데 이하고를 맞추지 못하는 비율도 워낙 대부분 거의 한 30-40%가 선생님 저는 이 성적이 정말 최악 성적이에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맞는 논술대학 일단은 최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논술 문제 이용해서 나에게 맞는 논술대학 찾기 언어 논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걸 보면 되죠. 우리 아이가 문학을 잘한다 이것도 판단을 하는데 문학을 잘하면 중앙대 세종대 공부도 이건 공략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문학이 학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서강대 경영, 한양대 경영 여기다 좀 몇 개가 있는데 요거는 좀 하고 그 다음에 생률하고 윤사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외대는 그냥 요거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성균관대 쓴다라고 하면 경희대, 외대를 3가지를 쓰는 순간에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셋 중에 한 군데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선을 맞춰. 왜? 얘네들은 문제가 똑같아요. 유형이. 여기에 생존연사에 뭐 더 붙일 대학들도 있지만 이화여대하고 아주대는 철학, 심리, 정치 그래서 특별하게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대가 올해 100대 1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아주대 같은 경우 정치가 여학생들이 많이 썼는데 여학생들은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가 정치가 나오니까 앞쪽은 문학이 나오고 뒤가 정치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힘들어 하죠. 그래서 정치, 정법 해갖고 선생님을 불러서 한번 하루 써머리를 해줬는데도 어려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맞는 이 논술대학을 빠르게 찾아서 거기에 맞춰갖고 그냥 재밌게 공부하는 거.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 아이들이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는 오직했으면 아이들이 논술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제가 이거 하려고 지금 뭐 1월 달부터 이거를 들었는지 회의가 들어요. 그냥 왼손으로도 쓸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해야 되는 그렇게 쉽게 나오고 올해도 다 아이들 갔다 오면 선생님 그냥 다 그냥 논술 너무 쉬워서 얘기할 게 없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합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논술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그냥 하루에 3시간 30분 와서 한 8명에서 6명 사이에 하면서 첨삭은 어떻게 보면 한 6번 정도 3시간 30분 수업에 6번 정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것도 나중에 6월 모의고사 보면 대부분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우리 학원을 이렇게 건너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왜 거기 다니다가 왜 여기 왔니? 이렇게 하면 거기는 대학을 자기가 보려고 하는 대학은 보통 내가 보려고 하는 대학은 선생님 저는 성황대 경영을 보려고 하는데 성황대 경영은 문제지를 보여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 100명 이렇게 해서 다 모여놓고 하나의 공통된 제시문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것도 곧바로 첨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지나서 첨삭해 주는 학원도 있고
아니면 뭐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섹터. 왜냐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다 그럼 문학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그 선생님은 뭐다 그러면 다른 거는 뭐 그 선생님 사회전공이다 그러면 사회쪽 나온 학교들만 하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밸런스 깨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세 문제가 있는데 성대는 꼭 1번만 해요. 2, 3번을 안 해요, 얘네들은. 그런데 우리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대1 뭐 소수로 받아갖고 1대1로 하니까 성대를 선택했다 그러면 일단은 아이가 선택이 되면 6주부에는 성대 그것을 가지고 성대 2025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10케이스 정도가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10케이스 정도 하면 아이들이 성대 그걸 뭐라 그럴까,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워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 자체가 그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달달달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한 대로 썼는데 그렇게 썼지만 최저를 못 맞추면 이건 제 잘못은 아닌데 저도 속이 아픈 거죠.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 연대 같은 경우는 8주가 소요되고, 그 다음 연대를 끝나는데 8주,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6주. 근데 연대를 선택을 했다가 이대를 선택하면 이대는 4주 정도. 아니면 연대를 제외하고 이대를 만약에 선택하면 이대도 8주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6주를 했는데 6주를 하면 보통 보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4주,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는 3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 아이가 3개 볼 거다, 4개 볼 거다. 아니 우리 아이는 한 과목 정도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정시 외에는 안 돼, 논술 외에는 안 돼 라고 하면 이 학생들은 6논술을 해야 되죠. 특히 자녀분 중에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 중에 5등급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정시로 대학 가기는 어차피 힘들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흔히 요 인근에 있는 강남대, 수원대 같은 경우, 수원대, 한신대 이런데, 특히 한신대는 거의 위달나거든요. 그냥 한신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남대는 조금 한 444 정도는 나와야 강남대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세 과목을 가지고 어떻게든 아이가 만약에 좀 된다라고 하면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이대 이런 데를 뚫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우리 아이가 5등급 나오는 거를 그걸 메꾸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란트가 안 돼요. 아이가 안 되니까, 특히 수학 안 되는 건 안 되는, 영어 이게 안 나오는데 그거를 죽어라고 자꾸 있고, 아니면 정시로 세 과목을 해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과목으로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학교의 대표적인 게 이제 수원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희대 예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경희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 논제가 세 번째가 풀이 논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예시, 성균관대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어떻게 짜여질지 모르지만은 아이들한테, 문과인 아이들한테 강력하게 다 물어봐서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이쪽에 관심이 있느냐, 수학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쪽을 공략을 하면, 인문계가 만약에 이과 쪽을 공략, 어차피 문제는 언어용어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합격하기가 우리 쉽죠.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이쪽을 보기를 했고요. 또 이과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쪽을, 특히 경영 이쪽을 이제 공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좀 기대가 되고요. 이과 학생들이 지원하는 인문 논술, 여기 연세대 경영용이제, 성균관대 언어용, 한양대 인터칼리지, 중앙대 경영용이제, 이화여대 인문투, 건국대 자유중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학이 진짜 수학이 2등급 정도가 안 나오면 이과들은 공략 안 하는 것이 좀 좋아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양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건국대는 풀이 문제가 꽤 까탈스럽다고 보시면 되고, 중앙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대1 개인별 논의 공공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6주에서 8주 유형별 글쓰기 기본 능력하고 나이가 맞는 논술 대학을 찾을 거예요. 공부하는 영역은 요약형, 분석형, 비교형, 분류형. 그러니까 요약형의 대표적인 학교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분류 요약형의 뭐 대표적인 학교는 성균관대, 경희대, 외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석형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되시면 되고, 비교 같은 경우에는 연대, 그 다음에 이대, 그 다음에 건대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다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첨사 같은 경우에는 6번 정도를 해주는데, 전형 첨사 다시 쓰기, 거듭쓰기를 기본적으로 모든 학원이 하는데 논술 문제가 쉬워진 만큼 뭐 다시 쓰고 거듭쓰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아이들한테 다양한 문제를 많이 보여주려고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본 아이들이 다 한결 붙는 아이들의 특징은 대부분 선생님 이거 다 이거 봤던 제시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이제 나올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도 내가 얼마나 제시문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학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많은 어떻게 보면 제시문들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첨사 같은 경우는 다 새 걸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연대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문제가 1-1, 1-2, 2-1, 2-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파이널이 되기 전까지는 1-1, 1-2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개요를 짜고 개요 첨삭을 한 번을 해주고요. 개요가 틀리지 않았다면 쓰게끔 하고, 그러면 이제 써갖고 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첨삭을 해주고, 그 다음 옛날에는 그게 틀렸다면 다시 쓰기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빠르게 진도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2-1과 2-1을 풀게끔 하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한테 다양한 제시문들, 그러니까 제시문들을 많이 보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하다 보면 이 논술 제시문들이 우리가 국어에서 하는 비문학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국어도 비문학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고요. 그래서 양쪽에 다 시너지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어떻게 보면 논술대학을 6개를 선택한다, 5개를 선택한다, 4개 정도 이상을 선택을 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을 때고, 2개 정도를 선택을 한다면 아이한테 안 그래도 선생님 내년에 연대하고 2군데만 올해 그 시험 봤던 애요. 2군데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2군데 정도 보면 가장 좋은 거는 1월부터 어떻게 보면 3월 말까지, 대학생들은 1월부터 2월까지, 근데 재학생들은 3월 말까지 유형편하고 한 대학 정도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7월 셋째 주 정도에는 여름방학을 하거든요. 그때 들어오는 거. 근데 4개부터는 이거는 이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4개, 우리 아이는 4개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30분 수업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아이들 엄청 재밌어하고 그냥 재밌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대 같은 경우도 실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데 17대1, 20.7대1, 특히 언어 계열은 좀 많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보통 중앙대는 50대1을 하거든요. 근데 3월 6을 맞추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런데 아이들이 올해는 많이 왔대요. 그런데 시험이 얘네들 2시간인데 30분 되니까 절반이 쓰러진다라고. 절반이 그냥 자는 거죠. 그냥 문제 안 풀고.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점수를 한번 보시면 독일어 80점, 그 다음에 프랑스어 79점, 그 다음에 러시아어 79점, 78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중국어 84점, 그 다음에 정치 85점, 심리학과 84점, 그다음에 문헌정보 80점, 사회복지 81, 81, 84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어문 계열이
점수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아이가 중앙대 같은 경우 3학 6을 맞췄다라고 하면 아무리 틀려도 기본적으로 80점대는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을 배웠으면. 내가 중앙대를 선생님처럼 문학 잘하니까 중앙대를 할게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85점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도 대학 가기가 가장 쉬운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저가 되어 있는데 올해 가장 많이 크게 피를 본 게 중앙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중앙대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해서 3학 6을 마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자체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저도 중앙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많이 쓰지는 않는데 보통 한 해에 4명, 5명 쓰는데 그 중에 항상 2-3명이 됐던 학교인데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이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논술도 나이가 맞는 논술 대학을 찾으면 아이들이 재밌게 해요. 논술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유형편 6주 딱 끝나면 어머님들 일단 들어올 때는 1대1 개인별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아이를 제가 보고 그 다음에 화법 장모, 그 다음에 사탐 이거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아이 만약에 어머님들이 그 정오표 같은 경우 올 때는 정오표를 갖고 오게 하고 아니면 제가 전화를 드리면 정오표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먼저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아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 보면 꼬리표 나오기 때문에 대략 얘가 뭐 구체적으로 뭐 이게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 어느 정도 된다라고만. 그럼 제가 2.5 안쪽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아이가 만약에 학생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요청을 하면 나중에 학생부 들고 오시면 3월 모의고사 보고도 상담이 있거든요. 그때 해갖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대1 상담을 할 때 그 정오표 하나 보내주고 내신이 어느 정도만 되는지 보내주시면 뭐 아이들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이거 분석해갖고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할지. 보통은 정오표 보면 거의 70% 아이의 방향성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어떻게 메꿀지까지. 국어는 어디서 어디가 틀리니까 이건 어떻게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수학은 지금 문과 같은 경우는 확등이고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 아이 같은 경우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는데 보통 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 얘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지.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작년 거니까 작년은 연대 애들 4명 보러 가서 4명인가 5명 보러서 2명 합격을 했고요. 연대 있고 얘가 서강대 경영 가고 그 다음에 뭐 선점들 고대는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고 나중에 친구가 누구 소개로 들어왔다고 걔는 연락이 없는데 그러면 선생님 거기 갔는데 선생님한테 좀 그만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논술로 합격한 곳이 자랑스럽지는 않은 거죠. 처음에는 기쁜데 저희 아이도 논술로 합격을 했었는데 성균관대를 논술로 합격하고 갔는데 성균관대 아이들 한 그게 120명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로 본 사람 하니까 교과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한 20%가 교과거든요. 교과로 온 애들 그러면 32명 정도 들고 종합으로 온 애들 10명 정도 들고 논술로 온 애들 하면 1명, 2명 들고 그 다음에 다 수능 온 애들이 80명 정도 대부분.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그래서 공부도 확실히 수능으로 도는 아이들이 가장 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과로 도는 아이들. 근데 나중에는 4학년 되면 가장 잘하는 애들이 논술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가장. 왜냐면 글 쓰는 게 하니까. 그래서 좀 이건 합격자 명단이라고 보시면 명단도 많고. 그래서 시간 되는 어머니 서구 분당가 같은 경우는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그 다음에 11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11월 28일 오전 10시.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타임,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분당 같은 경우는 한 타임 이렇게 깔리고요. 서국 수시관 같은 경우에는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그 다음에 인문계 1월 1일 개강하는데 목요일 6시 30분부터 10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5반이 깔리고 나중에 보통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에 다 9반 정도를 하는데 3월, 4월에 다 마감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가서 파이널까지. 그래서 나가는 인원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월달부터 마감이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받으려고 해도 뭐 더 이상. 그리고 합격하는 아이들은 요때 배운 애들. 왜냐하면 겨울방학 때는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3월 되면 이거는 이제 바삐 진도를 빼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첨삭 중심의 수업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성분일 그 쳐보시면 논술을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보시면 기사 쓴 거 많거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부터 시작해갖고 기사 같은 경우 뭐 연대 그 다음에 고대 예측기사부터 시작해갖고 쫙 쓴 것들 있으니까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년 정도 해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윤리 전공을 했거든요. 윤리하고 철학 쪽으로 전공을 했는데 뭐 국어 공부 특히 문학에서만 나오니까요. 문학 공부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사회 오죽했으면 경제 이런 쪽까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경희대 그 다음에 뭐 연대 이런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해주는데 한양대하고 그 다음에 이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나중에 수리 논술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요거는 가서 아마 한 4주 정도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네. 정원이 8명 넷인데 1대1 개인별이면은 네. 아이들 각각의 뭐 사탕 선택이나 뭐 방향에 따라 교재나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 다르죠. 교재가 학교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연대 풀고, 어떤 아이들은 성균관대 풀고, 어떤 아이들은 서강대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그 다음에 인문사회로 나눠지거든요. 경영, 경제 풀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경영 나눠지고, 경희대도 인문사회, 경영 나눠지니까 나눠지면 나눠지는 대로 다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선생님 유형이라든지 기초에 대해서는 한서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아니요, 그것도 다 첨삭이에요. 유형단 아까 6주 정도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첫날 들어오면 무조건 요약표 들어오면 무조건 뭐 얘가 3월달에 오던 얘가 12월달에 오던 요약편이 한 주 수업이고요. 그 다음 분석편, 그 다음에 비교편, 그 다음에 분류편, 그 다음 자기의견 진술, 표해서 이렇게 해서 6주 정도가 아이들이 보면 그냥 무조건 어떻게 개별적으로 요 6주를 수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아이들은 6주 끝나면 거기에 맞는 학교가 선택되면 걔는 그 학교를 풀고요. 근데 보통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보통 500자 정도거든요. 500자는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써요. 그럼 쓰고 그 아이 쓰고 이제 나와서 첨삭받고 1, 2분 정도 첨삭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길게 첨삭할 필요가 있으면 길게 첨삭을 하고. 근데 요때 초반에 들어오는 거는 아이 사람들이 그냥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뭐 4명, 뭐 3명, 아니면 5명 이 정도 개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첨삭이 굉장히 오래된다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잡아줄 거는 많으니까. 네, 그럼 처음 6회는 6주, 8주 그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유형한 애가 다 네. 해보는 거. 그래야 제가 알죠. 기초죠. 그러니까 그거 내용 끝난 학교를 이제 네. 최저하고 다 고려해가지고. 네. 그리고 선택권을 부모님한테 주지 않고요. 그냥 거의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아이가 이 부분이 잘하는데 다른 그냥 굉장히 싸우는 데가 아이가 연고대를 보고 성대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싸움 날 수밖에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일지망이 연고대면 이시강은 연고대 중에 하나면 이시강은 무조건 이상하게 서강대가 괜찮은데
아이들은 거의 90% 100% 성균관대를 뽑아요. 근데 성균관대는 별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니까 또 아이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논술에서는 절대 스트레스 이런 거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1대1 개인별로 일단 상담 같은 경우도 정원배 이런 걸 다 보려고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애초에 데리고 가면 힘드니까. 그런데 뭐 논술 같은 게 안 되는 애는 없죠. 왜? 논술이 쉬우니까요. 근데 또 쉬운 거 여대 쓰라고 그러면 여학생들 막 난리치고 차라리 그냥 선생님 뭐 대학 안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여대는 쉽게 나오거든요. 경쟁률도 낮고 이화여대만 빼고요. 특히 동성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이 쓰라고 왜 선생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가면 이제 구모 끝나고 보면 선생님 동성여대 쓰고 늦었는데 뭐 그때는 이제 근데 동성여대 이런 데는 여대라 굉장히 뭐 디테일성이 좀 필요한데 아이들 같은 경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 가서 9월 모의고사 원서 막 쓰려고 할 때 선생님 저 여대 쓸래요 이렇게 하면 그 여대도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수업 나가려고 하면 아이들은 또 싫어하고 아이들은 높게 나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100% 맞출 수 있는 학교거든요. 이하고 만약에 아이가 100% 우리 아이는 선생님 3만명 3만칠 안정적으로 나와요 라고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좀 이하고 외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뭐 된다면 외대 경희대 한양대 성황대는 3만 취지니까요. 성균관대 요 네 군데에서 보통 아이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렇게 나가고 연구대부터 나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건 절대 6월 모의고사 보고 연구대는 나갈 생각을. 근데 아이가 정말 성적이 잘 나오면 나갈 수도 있고 특히 5대 같은 경우 고대 때문에 완전히 좀 피봐서 좀 충격 먹어갖고 다 그냥 사업할 나오는 애들이라 그렇게 8명 썼는데 1명 맞췄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해서 아이들 만약에 제가 오늘 그 오신 분들 그 별도로 기말고사 끝나야 되잖아요. 학교 기말고사 끝나면 아마 다다음 주 끝나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려갖고 1대1 상담 날짜를 잡을 테니까요. 아이하고 반드시 제가 아이를 싫어하는 애들 와갖고 막 하면 수업에 방해되고 막 하니까 저는 수업 분위기 뭐 이런 거 좀 철저하기 때문에 아이가 애초에 좀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그렇게 좀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딱 받아보면 다 빼꼼이들이에요. 수업 받아보고 아니면 뭐 환불 조치가 되니까요. 어머니 그 회분만 제외하고 환불 조치가 되니까 한번 맡겨보시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를 그러니까 합격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합격하는데 어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그러니까 그 학생의 개인 과외처럼 그 다음에 개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갖고 상담부터 시작해갖고 철저하게 다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종 같은 경우도 아이가 쓴다면 그것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실 것은 뭐 제가 다 맡을 거고 어머님들이 하실 것은 아이들하고 좀 싸움하는 거 아이들 잔소리하는 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진짜 1년만 버텨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 다 천사 돼요. 어머님들이 돈 쓰고 힘든지 다 아니까. 근데 이 고3은 누구보다도 힘든데 어머님들이 힘으로 놀리려고 아이하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힘든 부분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왜냐하면 멘탈이 나가면 진짜 저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고3 중에 정신과 다니는 애들이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가니까 나도 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할 거는 격려, 칭찬 이거고 아이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거는 저한테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주시면
제가 아이들한테 다이어트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싸우자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저는 아이들 철저히 관리해서 데려가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들 12월 13일 끝나고 14일 날 아이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시간이 잠깐 걸려서 수능 등급컷 해야지, 대학을 줘야 되니까요. 얘기하는데 진짜 올해는 정말 최초 때문에. 근데 아니 국어를 그렇게 배웠는데, 영어를 그렇게 배웠는데, 수학을 그렇게 배웠는데, 제 아들도 둘째 같은 경우는 김승희한테 완전히 빠져갖고 3년 동안 진짜 본 강의까지 대치도 3년 했는데 5등급 나왔어. 그래서 집사람이 너무 열받아갖고 2등급 막 이렇게 나오다가 그해 2003년생인데 그해 조금 문제 유형을 변형을 했는데 이거 안 나와갖고 집사람이 뚜껑 열려갖고 가갖고 김승희 대치동 하고 갔더니 줄이 욕을 하려고 줄이. 그러니까 절대 성적을 보고 어머님들 판단을 해야지. 선생님들 어쩌고저쩌고 우리 아이가 그러면 이제 다 필요 그러니까 미사하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어머니 그냥 정오표 딱 보고 안 되면 학교 빨리 바꾸고요. 그리고 학교분 바꿀 때 어느 부분이 빠져 있으면 개인과외가 나오면 개인과외로 채워줘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고 그러니까 딱 11월 달 그 성적 딱 보고 어떻게 보면 아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학원 빨리 하라고. 수지 분당 좋은 학원들 엄청 많잖아요. 아이들 보고 딱 해갖고 딱 옮긴 다음에 맞다 그러면 3월달 모의고사 보고 아니다, 모의고사인지 안 올랐다 그러면 유일하게 그때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어떻게 할지 그것만 해갖고, 좀 특히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수학은 마이로 붙일지 그 다음에 그걸 할지,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특히 대형학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분당이나 수지 다니는데 영어 특히 틀리는 애들은 어머님들이 아예 학원을 관리를 안 해요. 특히 틀리는 애들이 있고, 진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특히 한두 개 틀렸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반드시 영어하고 해서 어머님들 진짜 아까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드렸는데 철저히 하고, 아이한테 지금 솔직히 우리 아이가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주도가 안 되면 기숙형 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여학생들은 자기주도가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타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숙형도 또 알아봤더니 다 매진이 9월달 10월달 다 매진이. 아니면 여기라도 메가스터디 거기라도 가야죠. 그러니까 자기주도가 안 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타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좋게 이렇게 왜 어머님들도 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아침 8시 전에 어떻게 보면 이후에 집에 있게 하지는 않는 게 자기주도가 안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갖고 9시부터 스케줄로 딱딱딱딱 해갖고 다 체크하고 철저히 하는 그런 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어머님들 다 고3 어머님들인데 학교들 파이널이래 그 날짜 보고 제가 기말고사 끝나는 그 시기 그 주에 전화해서 1대1 상담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전화하는 전화번호로 정원표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